안녕하십니까, 최재현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시장은 약 16포인트 하락한 2997포인트고요. 거래량이 5억 2천만 주 거래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3,8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2,800 매수, 반면 기관이 6,900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5,600 매도, 투신사 1,000, 연기금이 260 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한 7대3 정도로 6대4, 7대3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400원 상승한 75,300원이고요. 네이버 큰 폭 하락했고 카카오도 큰 폭 하락, LG화학도 약 3% 가까운 하락세 보였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약 2% 하락을 했고요. 또 뭐가 있나요? 포스코가 오늘은 또 살짝 반등했군요. LG전자가 약 4.5% 6,000원 하락했습니다. NC소프트도 5% 4만원 하락했네요. 좀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밀렸습니다. 딱히 오른 종목이 눈에 띄진 않죠? 현대중공업이 약 1.8% 상승했고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네, 메리츠 금융지주가 약 4.3% 올랐고요. 오리온이 소폭 상승했군요. 2.8% 상승했습니다. 음식료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 하면은 오리온, 그리고 일부 농심 이 정도. 네. 이 정도입니다.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은 보이지 않고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상승보다 하락이 좀 많네요. 거래량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량 가수는 없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랭킹 안에 들어갔어요. 3등까지 들어갔네요. 이제 2100만 주까지. 삼성전자, 아마 기관 투자가들끼리 치열한 매수 공방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까? SK하이닉스도 약 480만 주, 11만 9천원, 500원 소폭 약보합세 보여주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250원 하락한 5,410원이죠. 5,250원 지지라인을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이제 연말 장세가 전 세계적인 증시라든가 우리나라 증시 연말 장세는 이제 시기적으로 거의 마감됐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증권주, 은행주, 특히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지금 11월 23일이죠. 11월을 보내면서 증권주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팔아먹을 기회가 있다면 이제 2월 말, 3월 결산이기 때문에 2월 말인데, 글쎄요, 실적이 좋으니까 한번 기대 걸어볼 수는 있겠으나, 팔았다 다시 사는 방법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 은행주 일반적으로 연말 장세 기대하고 10월 초에 사가지고 11월 중순경 파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데요. 올해는 연말 장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연말 장사의 움직임을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도 제 말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한번 제 말을 기억했다가 내년에 연말 장사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능한 내년 쭉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시황 계속 하겠으나 쭉 이렇게 보면은요 많이 떠나시는 것 같아요. 오시는 분 있고 떠나시는 분 있고. 기아차가 오늘 2,000원 하락한 83,700원입니다. 네, 메리츠 증권은 부합이고요. 대한항공이 300원 하락했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연말장세는 대충 이제 마무리된 것 같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연말장세 나온 적도 없는데 왜 그러니?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종이 목재 어제는 빠지더니 오늘은 또 상승세 보였고요. 1.9%. 이게 움직이는 이유가요. 좀 선거 앞두고 그렇습니다. 4개월 남았나요? 3월 9일 날이 대선이죠. 3개월 며칠 남았죠. 아마 지금쯤 가장 많이 인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져요. 내년 1월까지 인쇄가 12월 중이면 대충 인쇄가 끝날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마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대선 앞두고 내년 초에 또 총선도 있지 않습니까? 5월달경에 있죠. 아마 그거 대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비금속하고 철강금속이 오늘 상승했어요. 포스코 상승했죠.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유통과 전기가스 올랐고요. 은행주가 오늘 약 1.19% 올랐고 그렇습니다. 많이 빠진 건 의약품이고 운수창고,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 운수장비, 현대차, 기아차, 뭐 모비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업도 하락했고 기계 그럼 일단 중공업 관련주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증권주 약 0.4%. 뭐 연말장세 마감, 증권주 뭐 반등도 없이 좀 하락한다는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봤죠?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어제 장대 음선 받고 밀릴까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오름세 또 보이면서요. 1190원까지 1189원인데 1190원까지 올랐어요. 좀 쉬어갈까 했는데요. 다시 올라가네요. 모양새 보니 또 1200원까지 다시 한번 도전할 것 같습니다. 뭐 돌파는 못하더라도 지금 MACD 밀리카 했었더니 다시 반등하는 것 같고요. 소나도 핑크빛은 안으로 내려갈까 했더니 다시 반등하는 모습 봐서는 또 정별 상태까지 또 전환됐고 그 1200원 다시 한번 도전할 걸로 보여집니다. 좀 조정을 예상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정도 뭐 이 정도까지 오겠나 싶었더니 지금 이 정도 와버렸죠. 저는 한 21선 정도에서 조정받고 옆에서 좀 횡보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 12월 초순까지 좀 횡보하지 않을까, 하락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순경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배당 투자 그리고 연초 장세까지 이어질 걸로 봤는데요. 하락폭이 조금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직전 고점이죠. 요거 여기서 여기 뭐 이하로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정도니까 얼마입니까? 35,500이죠. 뭐 이하로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생각보다는 좀 낙폭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정 거치겠죠. 21선 전후에서 쉬어가는 모습, 아마 12월 초까지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앞으로 한 보름 정도겠죠. 쉬었다가 12월 중순부터 연초까지 한번 또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쉬는데도 거래량은 괜찮아요. MACD라든가 소나도 일단은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에요. 어젯밤에 직전 고점, 다우지수도요. 어제 오름세 쭉 보였어요. 오름세 보이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나 싶었더니 막판에 1시간도 안 남겨놓고 막판에 쭉 빼버렸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요. 위에서 놀았었어요. 플러스를 쭉 보이다가요. 막판에 뭐 1시간도 안 남겨놓고 막판에 쭉 빼버렸습니다. 나스닥이에요. 나스닥도 오름세 좀 보였어요. 신고점 내고 잘 나갔었는데요. 쭉 막판에도 밀려버렸습니다. 막판에. 분봉 차트가 있군요. 네, 막판에 쭉 밀려버렸어요. 다우지수도 분봉 차트, 다우지수는 분봉이 없군요. 네.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다가 밀렸다 올라갔는데 막판에 얘도 쭉 한번 이렇게 밀리면서 끝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모양이 좀 안 좋게 끝났죠. 조정 좀 들어가겠다는 얘기 같아요. 다우는 여기까지 왔는데요. 뭐 다우까지 얘도 뭐 빠지면 이 정도겠죠. 근데 21선 지지받고 21선에서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나스닥은 아마 연초 장세를 좀 기대하면서 거래량 증가도 괜찮은 것 같고요.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많이 빠지면 이 정도겠죠.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지면 이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어쨌건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일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S&P도 어제 올라가다가 막판에 좀 밀린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분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막판에 1시간 남겨놓고 해가지고 쭉 내려갔어요. 막판에 쭉 빠졌습니다. 다우도 그렇고요. 막판에 쭉 밀려버리더라고요. 뭐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얘도 S&P도 12월 초순경까지는 좀 조정을 보이지 않겠니?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20일 전후에서 조정받을 수도 있고요. 뭐 많이 본다면 직전 고점 이 정도까지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45,500, 뭐 45,000, 4,500 정도까지 보여집니다. 그럼 오름폭의 한 절반 정도? 네. 이하로 내려가진 않겠죠? 이런 조정 정도는 일단 보여집니다. 니케이 소폭 상승했어요. 뭐 상승이라기보다는 강보합세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네. 얘도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겠으나 그래도 12월 말까지 올해 안으로는 직전 고점 언저리 한번 갈 걸로 보여지네요.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식 상승이라고 봐야죠. 중국도 0.2% 올랐어요. 지금 시진핑이가 아마 이번에 하게 되면 3선이죠? 3선? 그만해야죠. 그만해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가 일본을 좀 망쳐놨듯이 경제를, 시진핑도 중국 경제를 지금 좀 안 좋게 가고 있어요. 시간이 좀 길어지겠으나, 네. 제가 2018년도인가요? 저기 중국에 있는 금융경제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중국 금융시장,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기업 부채가 세계 최고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건 국영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업 부채는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가 세계 최고고요. 우리 한국은 가계 부채가 세계 최고입니다. 희한하게 중국, 뭐 일본, 한국 이 3국이요. 참 희한한 나라 같아요. 하여간 전 세계에서 중국은 지금 기업 부채가 세계 최고입니다. 기업 부채. 뭐 그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중국은 신용 등급이 안 좋아요. 지금 B등급일 거예요. B등급은 내려왔고 한국은 신용 등급이 아마 AA 플러스일걸요. 전 세계에서 아마 탑 10 안에 들어가는 신용 등급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해요. 일본도 좀 불안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부채는 뭐 우리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업부채가 중국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시진핑에 의한 뭔가 그걸 돈 완화 정책이라고 그러나요? 돈을 마구 풀었죠. 기업들 대상으로. 기업들이 저리에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몰래 돈놀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로부터 1% 금리를 받아가지고 지하경제 세계에서 지하경제에서 3%, 5%로 돈놀이해서 그 기업들, 국영기업들이 좀 먹고 살고 있다, 뭐 흑자내고 있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가치 상승은 그 국영기업체들이 올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든가 하게 되면 국영기업체도 다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도 지금 불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리고 뭐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때처럼 그냥 국가에서 그냥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우리나라처럼 시장 자유를 맡긴 게 아니고요. 그냥 거의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중국 교수들한테 해줬더니요. 갑자기 스마트폰을 보든가 전화 오는 척하면서 전화걸로 나가고 어떤 사람 졸고 쓰러지고 뭐 이러더라고요. 전혀 안 듣는 척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듣는 척 하면 큰일 난답니다. 안 들은 척 해야 된대요. 네. 들은 척 한다든가 뭔가 강의하는 거 쳐다보면요. 나중에 왕따 당한답니다. 네.
북한식으로 따지면 인민재판 그런 식으로 당한답니다. 그래서 안 듣는 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녁에 그 회식하러 가서 보니까 저는 참석을 안 했는데요. 저에 대한 비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비평을 해야 산답니다. 네. 근데 자기들 동감하겠죠. 네. 뭐 사회주의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에 대한 지금 어쨌거나 주가 지금 받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도 증가해주고 있는 것 같고, 지표들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자기들만의 그냥 독고다이 경제, 주식시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홍콩 항생이에요. 좀 올라갈까 했었는데요. 그냥 밀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직점 저점 다시 한번 기록할 것인지, 머리 두 개에다가 왼쪽 어깨 두 개, 오른쪽 어깨 두 개 형성해서 다시 올라가면 좋겠으나 길어져. 이거 봐서는 뭐 반등은 할 것 같지만 거래량 봐서는 오히려 반등보다는 직점 저점 한 번 더 가까이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요. 불안하긴 합니다. 대만이에요. 16,200에서요. 18,000까지 상승했다 올라왔죠. 대략 10% 조금 더 상승했다가 조정받습니다. 연말 장세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이때 이게 이제 직전 고점 왔다 갔다 연말 장세 끝, 연말에 한 10% 반등 줬다라고 보여진 겁니다. 훌륭하죠. 네. 주가 지수가 10% 상승했다는 얘기는요. 아마 우리나라 이렇게 상승했다 그러면 금리가 2%인데 10% 상승했으면 5년치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한 달 동안에. 어쨌거나 대만은요. 10월 초서부터 10월 중순까지 이와 같이 10%의 상승하는 연말 장사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조정 들어가겠죠? 얘네들도 한 12월 초까지 조정받고요. 중순경부터 이제 배당 투자, 연초까지 이어지는 연초 장세가 아마 12월 중순부터 나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조정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는 무리고요.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상승폭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몇 칸 올라갔네요. 둘, 넷, 여섯, 여덟, 9칸 올라갔으니까 둘, 세 칸 내려오면 여기고요. 절반까지 오면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오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 3분의 1 정도 이 정도 와가지고 뭉치는 것도 괜찮죠? 네. 이 정도까지 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지금 뭐 대만 각건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고민이네요. 오늘이요. 요렇게 4개, 요렇게 4개가 해가지고 샛별력 나와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좀 불안했어요. 제가 불안한 이유는 연기금이죠. 연기금 쟤네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어제 초반에도 한 450억 동시효과에 매도했는데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쫙 매수하면서 끌고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어 실패했던 것 같고, 오늘 마지막에는 한 240억 매도죠. 근데요, 초반에 860억을 동시효과에 매도했습니다. 동시효과에. 9시에 보니까 한 600억 정도 매도했고요. 9시 3분에 보니까 860억 매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은 쭉 매수했는데 금융투자가 거기에 매도를 가세하다 보니 쭉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즐기고 있더라고요. 장 초반에 쫙 한번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어 놓고 빠지니까 즐기면서 뭐 막판은 한 260억으로 끝났나요? 네, 오늘 뭐 즐겁게 즐긴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면 팔려고 준비를 했겠으나 뭐 한번 꼬그라진 다음에 돌아왔으면 못하다 보니 조금 가격이는 받쳤다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어쨌건 결론은 260억 매도지만 초반에 장 분위기 썰렁하게 만드는 860억을 초반에 매도시켰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매도할 것 같아요. 네. 즐기는 거죠.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3월 초까지 3월 초까지 계속 이런 양상 보일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가 지금 영국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해외 증시를 좀 더 봐야 되겠죠? 영국이 0.37% 빠지고요. 이 시간 현재 독일이 지금 약 1%가량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상승하고 있으나 이탈리아도 하락하는데요. 하락폭이 커요. 제가 영국은 없고요. 한번 저기 유럽 지수, 독일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에요. 오늘 현재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22일이면 오늘입니까? 23일까지죠. 어제까지예요. 어제까지. 오늘이 지금 1.12% 하락해 가지고요. 16,000까지 하락했어요. 16,000까지. 이 정도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네요. 15,935니까요. 이 정도까지 지금 쭉 빠지고 있습니다. 1%. 21선도 깨고 지금 내려와 있네요. 이 정도까지 쭉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결국은 이 정도 15,000서부터 16,300까지 올라갔죠. 대략 15,000서부터 한 10%가량 올라갔어요. 네, 한 9%, 10% 올라갔어요. 연말장세 나온 거죠. 10월 초부터 뭐 11월 중순까지. 이 연말장세 대만도 나왔고요. 독일도 나왔고 영국도 나왔어요. 이게 연말장세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정상적으로 움직였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정상적인 연말장세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3월 초 대선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흘러갔을 것 같은데 어쨌건 연말장세 끝나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일까요? 오늘 깼어요. 깼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아마 반등폭이 5칸 올라갔죠? 그러면 2칸 내지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올 것 같으네요. 딱 절반 빠지는 거죠. 오름폭에 이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대략 한 12월 초까지, 그리고 얘네들도 12월 중순이나 아마 내년 초까지는 배당 투자 연초 장세 나타날 걸로 봐요. MAC드라든가 매도시로 나왔고요. 소나도 지금 고개는 꺾었죠. 핑크빛선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국 증시는 연말 장사가 완전히 사그러들어 봤어요. 누차 말씀드렸어요. 결론은 연기금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12월 중순경부터 연초까지 배당 투자라든가 연초 장사 있겠니? 제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연말 장사도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요. 제가 그걸 어떻게 확신을 못 하겠어요. 배당 투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예전만큼의 상승폭은 조금 무겁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연말장세가 있다는 것을 올해 경험했으니까요. 나타날 겁니다. 내년 최소한 바닥에서 한 10%가량의. 네. 주로 이제 주도종으로 나타나는 게 증권주 같은 경우는 10% 이상 나오거든요. 전체 장세를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설날 끝나고 전후에서 바닥이 나타나니까요.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연말장세 뭐 살까 고민이 되면 그냥 증권주 사면 돼요. 그리고 이맘때쯤 돼가지고 11월 말 됐는데 증권주 가지고 있다. 그건 타이밍 놓친 거거든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은 것이죠. 네, 그런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께 제가 본의하는 게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네. 대한민국만 연말다운 연말장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연기금 때문에 언제까지 3월 초까지 계속 행패를 부릴 것 같아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예측을 못 하겠는데 그나마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제 오늘 외국인 투자자 그나마 조금 주식을 샀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3,000포인트에서 사가지고 나쁠 게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경제에서 세계 탑 10에 끼는 대한민국 경제인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나타나지 못했어요. 아마 세계 탑 10에 들어가는 경제권 다
연말장세 대부분 다 나왔을 겁니다. 한국만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연기금이 제가 보기에 죽자 살자 덤벼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물론 뉴스 많이 뒤져봤어요. 뭐 좋은 거 있나 했더니 뭐 대머리 4만 건 오전에 뜨더라고요. 네. 뭐 노코멘트입니다. 재수 없어요? 네, 재수 없습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아남전자가 갑자기 왜 떠 있나요? 이게 누가 두드려 봤을까요? 제가 두드린 종목이 아닌데 아남전자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와 있네요. 제가 두드린 거 아닙니다. 아남전자가 아직까지 살아있나요? 좀 부도난 걸로 알고 있는데 80년대 TV는 아남전자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나 보군요, 기업이. 그건 아남산업인가요? 아남산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아남전자는 아남산업의 아마 자회사 아닌가 싶어집니다. 제가 안 봤으면 누군가 봤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저는 안 봤습니다. 현대차인데요. 여기서 오늘 한 번 더 치고 올라갔으면 좀 살아나는데 이 껌딱지가 붙어버리네요. 네, 껌딱지가 붙어놨어요. 한 번 더 치고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건 요 21만 5천 원 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데드라인까지 딱 밀려왔네요. 더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껌딱지 제일 재수없는 게 긴 장대 양성 나오면서 대량거래를 치면서 올려놨는데 껌딱지 한 3개 나면서 그냥 다시 21만 원까지 가게 되면 진짜 원이 지죠. 안 올라간만 못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안 올라간만 못하다. 재수 없으면 내일 모레까지 해져가지고 물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더 양선 치고 올라가면 더 좋은데 일단 모양은 좀 더럽다 이렇게 싶어집니다. 뭐 기관 투자가들끼리 치고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라도 하나 좀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NC소프트 장대 양성 나오고 나서 계속 껌딱지 붙으면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뭐 나오면 모르겠으나 의미가 없어지고요. 얘는 더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이 정도 올라왔잖아요.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다고 보여져요. 이게 밀집되거나 강해가지고요. 80만 원만 넘었으면 이 밀집된 물량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물량들이 다 80만 원에서 번전치기 아니에요. 이렇게 폭락을 했잖아요. 본의 아니게. 느닷없이 갑자기. 그럼 본전은 다 쏟아져 나오겠죠. 항상 이렇게 폭락한 다음에 번전하면 파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 때는 제가 아무리 100번 말을 해도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서 못 팔아요. 네. 물론 더 올라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한 5번 정도 겪으면 아, 백마탄 왕자는 나타나지 않는구나. 번져놓으면 파는 게 정석이구나. 그리고 올라가면 뭐 내가 돈복이 없나 보지. 나는 이 종목과 그냥 별로 인연이 아닌가 보다라고 편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시간이 5년 걸리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걸 버리는 게 그런 시간이 5년 걸려요. 네. 뭐 가끔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예외 하나 때문에 7, 80%의 그 정석 투자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번전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폭락했다 올라올 때는요. 그게 정석 투자입니다. 간혹 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거를 유행을 바라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LG전자죠. 이게 제일 재수없는 거예요. 긴 장대 양선, 원래 장대 음선 이거 뭐 도라미 타버리죠. 네. 그냥 저녁 변력 나온 거예요. 다시 내려오겠죠. 12만 5천 원까지 멈췄으면 좋겠어요. 네, 12만 5천 원에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여기서라도 멈췄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제일 재수없는 더러운 모양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장대 양선, 원래 장대 음선, 저녁 변력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요 12만 5천원은 깨지 않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모양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붕 떴잖아요. 내일 반등해서 올라가면 그나마 또 괜찮아져요. 이 갭을 안 메꾸고 올라가주면 참 좋은 건데, 이건 이제 육지잖아요. 섬 하나 만들고 새로운 육지를 개척해 나가면 좋은 건데, 메꿔버리면 내일 의미가 참 없어지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오늘만큼의 하락한 만큼의 장대 양선 한번 딱 나와주는 거예요. 네, 내일도 6,000원 상승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5% 뜨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LG전자는 이날 11월 19일 날 상승했던 거는, 지난 주말에 상승했던 거는 그냥 해프닝? 요즘 해프닝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해프닝 하니까 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그래요. 도리도리가 오전에는 되게 대머리 자기가 조문 가겠다고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다가 오후에는 누구의 조언을 들었는지 안 가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판단 능력도 없는 것 같고요. 아무 생각도 없는, 머릿속에 그냥 10대 때, 20대 때는 책을 좀 봤는지 모르겠지만 30대, 40대, 50대 때는 뭐 전혀 공부를 안 한 것 같고 판단 능력이 없고 좀 그렇습니다. 본인의 정체성, 역사관도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뭘 하겠다는 건지도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프롬프트나 읽을 줄 아는, 글씨는 읽을 줄 알겠죠. 프롬프트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도리도리. KB금융 볼까요? KB금융. 그러면서 뭐 정치를 하겠다, 뭐 대통령 되겠다, 그럼 최순실 하나 붙여주면 되겠죠. 네, 석방시켜서. 제 생각입니다. KB금융 그래도 오늘 오름세 보여있군요. 1.24% 올랐는데 58,000원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내일은 장중에 좀 또 쭉 빠졌다 올라가면 되는 거죠. 도전했다라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직전 고점 6만 원은 오늘 모양새 보니 6만 원은 뭐 돌파할 걸로 보여집니다. 얘는 12월 결산이기 때문에, 증권주는 3월 결산이기 때문에 그 12월 중반 이후부터 배당 투자 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증권주는 이제 12월 말까지 반등할 어떤 기미는 없어요. 업종 지수 자체는 뭐 개별 종목끼리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근데 은행주는 12월 결산이기 때문에 12월 중반 이후부터 배당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아마 괜찮을 걸로 보여져요. 업종 차트 제 코스피만 보고 또 지나갔네요. 은행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12월 중반 이후부터도 배당 투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증권주 소폭 하락했죠. 얘는 2월 결산이기 때문에 12월 중반 되더라도 어떤 배당 투자 가능성은 좀 없어요. 그래서 증권주는 뭐 업종 수 자체가 뭐 개별 종목별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이제 메리트는 아마도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싶어집니다. 연초 장세 때 갈 때 같이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2월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3월 결산 두고 그때는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권주는 이제 11월 중반경에 팔고요. 연말 장세 끝나는 11월 중반에 팔고, 꼭 매수하고 싶으면 2월 중반에 사가지고요. 3월 초까지 배당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주는 딱 그때 두 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월 초 사가지고 11월 중반에 팔고 2월 중반에 사서 3월 초에 팔면 된다. 이렇게 보면 증권주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종목마다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각 계절마다 여러분 행동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11월 말 되니까 이제 첫눈이 이미 왔죠? 예전에는 11월 말 이맘때부터 이맘때 첫눈을 기다리잖아요. 첫눈이 오는 거를 언제 느끼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산이나 바다나 들로 나가면, 저는 가끔 이제 호수공원에 가끔 나가는데요. 그 북풍이
엄청 강하게 찬바람이 쫙 불어와요. 그럼 아, 이제 겨울이 왔구나. 곧 천년이 오겠구나.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투자자가 곧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절을 타듯이 주식도 계절이 있어요.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주식도 똑같은 계절을 타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시기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기를 파악하는 걸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매매할 종목이 따로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몇 차례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시황을 다 듣지 않더라고요. 짧게만 듣고 나가시더라고요. 몇 분 안 돼요. 제가 뭐 요즘은 조회수 이제 100명? 네. 아마 꼴통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많이 떠나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생계형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막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KB금융이 있고요. 기아차입니다. 안 좋아요. 네, 어저께 상승 좀 했더니 오늘 그대로 빼버렸죠.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죠. 이거 봐서는 내일 더 빠지겠다는 얘기죠. 네. MACD 안 좋고요. 지금 소나도 안 좋고요. 좀 쉬어갈 것 같습니다. 8만원까지 와야 될까요? 모양은 자체는 안 좋습니다. 네. 뭐 제일 좋은 건 오늘 빠진 만큼 올라가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어제 오늘 모양계 월화 두 개 모양새 봐서는 진짜 안 좋죠. 두 개 합치게 되면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오는 거죠. 하기 안 좋습니다. 안 좋네요. 삼성전자. 오. 어제 장대 양선, 오늘 오름세는 보였으나 올라다가 좀 밀렸죠. 요 자체 모양이 안 좋아요. 요 자체 모양이. 네. 제가 이 캔들 차트 모양을 까먹었는데 이게 단기적인 게 고점을 나타내는 거. 이게 반대로 나타났으면 반전형 해마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요 모양을 좀 까먹었네요. 네, 이것도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일은 소폭 밀리지 않을까? 네, 73,000원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요 깨지 않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요 자체로 봐서는 단기 고점일 가능성도 있고요. 73,000원 깨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이 물량대, 이런 물량대가 아마 의식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이 아마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익률도 삼성전자는 많이 내고 있을 겁니다. 090430 아모레 퍼시픽이죠. 아, 또 이걸 보니까 코로나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99명이니까 뭐 2700명이에요. 경기도 770명이고요. 서울은 1165명입니다. 서울 저거 진짜 폭발해버려야 되나요? 서울 완장찬 저 생떼탕 빼꾸도 저거 뭐 하나 모르겠어요. 코로나나 좀 잡지. 서울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위드 코리다도 좀 사라지는 거 아닐까라는 좀 걱정스러운 우려가 나옵니다. 이 시간에 저기 코로나 걱정을 하고 있을는지 본전 생각하면서 주판을 두드리면서 재건축 재개발 주판을 두드릴지 궁금합니다. 저기 대머리도 그 사적 욕심을 위해서 쿠데타 일으키고 살인마가 된 건데요. 그래도 완장차고 뭔가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LG화학이에요.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얘네 집 반등 다 했다고 그러고 할 일 다 했다고 지금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진짜 안 좋은데 여기 이런 게 이제 반전형
네, 해머. 이게 단기 바닥을 나타내는 신호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까 삼성전자랑 좀 반대 모양 되는 모양새죠. 이게 더 빠질 것 같은데 이게 단기 바닥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내일은 아마 소폭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져요. 네. 이런 거 이제 반전형 해머, 단기 바닥형 나타내는 신호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단기 고점을 나타내는 이제 신호, 임박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겠죠. 뭘 하루 더 이제 피레침은 달았으나 대충 단기 고점을 나타내는 이런 신호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단기 바닥을 나타내는 신호. 내일은 뭐 얼마 동안이나 21선 가까이 그래도 한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 한번 볼까요? 안 좋죠? 네. 셀트리온은 참 그 투자자분들의 그 조회수가 참 많은 종목이던데 그만큼 많이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BT 관련주다 보니 뭔가 큰 기대를 하고 아마 셀트리온을 많이 매수한 걸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전국 때. 이거 2017년도가 아니고 아마 이맘때겠죠? 15만원짜리가 39만원까지 갔으니 그 2배, 2.3배까지 올라간 거죠? 30만원에서 1.6배 올라갔군요. 9만원이니까 260% 올랐군요. 260%. 이때 아마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나 봅니다. 여기서 많이 샀군요. 이때 많이 매수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팔 기회를 놓치다 보니 계속 미련을 가지고 지금 매일 일중 조회 급등 종목 쪽에 계속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이죠? 이거 빠진 것도 공매도라고 봐야 되겠죠? 불안합니다. 네, 불안한 종목입니다. 투자자분들이 지금 그 삼성전자 다음으로 셀트리온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반등하게 되면 이 정도인데 앞서서 그 LG전자라든가 그 반등하는 종목들 많이 봤잖아요. 네이버인가 어딘가 올라가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살금살금은 힘들어요. 이걸 맞받아 주려면 이게 살금살금까지 올라가주는 이게 힘들고요. 이거 맞받아 주려면 똑같은 장대 연습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올라가도 26만 원이죠. 여기선 저항받는다 봐야 되겠죠. 26만 원은. 길게 봐야 되겠죠. 오늘 SK 하이닉스를 안 했었나요? SK 하이닉스를 제가 안 했나 보군요. 이렇게 맞받아 주는 게 한번 나와줘야 되는 것이지 살금살금 가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 종목은 지금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거 아닌가 싶어집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죠.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를 일단 보여줍니다. 이 매도 물량이 좀 나와서 마이너스 보인 거는 아마 금융투자나 연기금 매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좋죠. 여기 12만원에서 12만 5천원 요 물량 때 과연 이걸 올라갈 수 있겠느냐. 지금부터는 인내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물량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왔지만 요 물량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싶어집니다. 버틸 때도 물량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많이 걸릴 테니까요. 여유 있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 보시피 볼 때마다 저기 코로나 모양이 그렇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이거 종전협정이 안 나옵니까? 지금 같은 게 암담할 때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보합인가요? 단기 바닥을 알려주는 이런 게 이제 단기 바닥을 알려주는 이 신호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얼마만큼이라도 좀 반등은 나올 것 같네요. 근데 이 시장, 이 전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거는 외부적인 큰 어떤 호재성 재료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답답하고요. 올라오면 연기금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내년 3월 초까지 계속 팔겠다고 지금 목숨 걸고 덤비고 있는 것 같고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적인 어떤 큰 재료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를 계속 기대 걸고 있는 게 종전협정이죠. 그러려면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 한번 있어야 되고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걸 반대하는 놈들은 진짜 대한해협에다 갖다가 수장시켜 버려야 되죠.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2030 젊은 친구들이 왜 북한에 퍼주기를 하느냐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도로 놔주고 철도 놔주는 게 퍼주기인가요? 우리가 이용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국토에도 계속 그 도로 놓고 철도 놓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에 도로 놔주고 철도 놔주겠다는 게 결국 우리가 이용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퍼주기라 생각하죠?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이용하겠다고요. 네. 도로 놔주고 철도 놔주고 그 이용해서 시베리아로도 가고 중국 대륙으로도 가고, 우리나라 지금 반도인데 뭐 한쪽이 막혀 있으니 이거 반도도 아니고 섬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좀 뭔가 뻥 뚫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륙으로 진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로 놔주고 철도 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 놔주고 철도 놔주고 우리가 이용할 것이고, 그 외에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그에 또 요구하는 거 플러스가 있으면 또 도와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걸 왜 퍼주기라고 생각하는 건지, 젊은 친구들이 언제까지나 이 답답한 대한민국 국토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건지. 20대 30대는 대륙으로 뻗어 나가야 될 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원해서 미래를 본다면 미래를 위해서 북한에 도로 놔주고 철도 놔주고 젊은 친구들의 생각이 있다면 본인들이 먼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달 레벨 타고 올라가야 뭔가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요. 움직이지 않더라 좀 답답하긴 합니다. 오늘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